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6월 17일 오전 4시 43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뉴스 올라온 것들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 오랜만에 또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차트를 좀 올려주셨거든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이 역시나 좀 안 좋죠. 네,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정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드리무드님께서 올려준 뉴스, 그리고 토요일날 최현지 카페에 있는 뉴스, 그렇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사업이 어쨌든 많이 일단은 좀 요즘 급감했다, 좀 떨어졌다라는 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쇼츠죠. 쇼츠 영상이 발달되면서 저도 쇼츠를 좀 즐겨봐요. 쇼츠를 보다가 호기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그 채널 찾아가서 다른 영상들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툰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아시아나 화술사업부 에어인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를 열받은 지구 밀 옥수수 작황 직격탄 유가 연일 꿈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식료품 가격은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식을 보니까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것들이 식료품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작년인가? 그래서 식료품 쪽은 이제 관심 있게 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또 이제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타고 상승을 했고, 기후 때문에 또 상승을 하고, 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죠? 네. 웹툰 쇼폼이 더 재밌다는 말도 나오고 있네요. 그쵸? 네. 대통령도 못 들어간 비밀기지 그곳에서 캐시카우. 그렇다고 하네요. 네. 기재부 내수해보, 기재 내수해보 안 보여.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50년 페트로 달러 지위를 흔들하고 있다. 텀세 파고든 위안함.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2022년, 약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달러, 우리가 이제 달러가 이제 세계 패권 이제 가장 기축통화 되기 가장 큰 이유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원유를 달러로 다 거래하기 때문이었어요. 금본위제가 이제 끝이 나고 신용화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원유를 달러로 전환하자는 약정 때문이었었는데,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 약간의 좀 삐진 그런 게 있죠. 연예인으로 치면.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원유 거래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중국 돈.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중국이 원하는 게 위안화를 지주통화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 글쎄요. 이게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원유 공급국이면서도 미국이 달러가 지금 약화되고, 실제로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많이 풀어버리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리 올려서 빨아먹고 있잖아요. 빨아먹으면서 지금 금융, 이제 실제로 지금 글로벌한 금융 전쟁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런 와중에 우리들이 이제 파도를 타고 있는 거죠. 또 많이 버신 분들은 또 그걸 잘 타서 또 많이 수익 가져가셨을 것이고, 또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걸 반대로 타셔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달러의 단일 패권이 약해질 거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워낙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 GDP가 전 세계 2위, 그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은 이미 너무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국민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가고 있고, 또 산유국이 아니라 걔네들 미국은 또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직권을 다니고 막 그런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서비스업 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연봉이 거의 한국 돈 1억에 가깝다고 한다면 평균 연봉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또 좀 뭔가 이제 글로벌한 그런 중요한 변수들이 빵빵 중간중간 터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환율이 좀 튀었다라는 얘기도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화물사업 단순 2위라고 나오네요. 네. 삼성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제4 이동통신, 네 번째 무산, 어쩌고저쩌고, 여덟 번째 무산, 중국 버서커가 불붙인 키우기 게임, 사방기 시작해야죠. 이건 뭔가요? 무슨, 뭔 교기인가, 이건? 버서커 키우기? 제가 하고 있었던, 그랑사 키우기, 제가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금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돈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양산형으로 이렇게 돈 뽑아 먹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어요. 게임 산업도 참 고부가 가치 사업이지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내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속상하죠. 게다가 심지어는 이제 AI를 넣어서 똑같은 게임을 계속 찍어내고 있단 말이지. 냉동김밥 해외기 시장 판 커진다. 사조 대리인 미국의 본격 수출 사조그룹. 사조그룹이 이제 30% 성장했더라고. 상당히 이런 김밥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쉽다, 그치? 고금리 꽂힌 개미들 비우량 회사채 묻지마 투자. 비우량 회사채? 그래요? GS건설 채권 나쁘지 않죠. 5.836%면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 정도면 A급이 다 괜찮은 거 아닌가? 우량 회사채 아닌가? 왕기전엔 제가 이거는 뉴스가 좀 잘못되네요. 저는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주면 괜찮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산 신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이 워낙 많은 회사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애플 AI, 가을 AI 등 수혜주 담아볼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황도 이겼다. 서울, 울산, 아산, 전주, 청양, 흥행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제 볼 거 없는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요일날 이제 치우님 카페에 있는 뉴스들입니다. 토요일 거 갑자기 간단하게도 보면서 넘어갈게요. 네. 집값 인상차인데 시중 통화량 4천조 첫 돌파라고 하네요. 이제 돈이 좀 풀렸다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 지연에 이자감으로 밀물을 했고 이렇게 풀려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 다소 돈에서 둔화, 물가 상승이 꺾였다. 근데 물가 상승이 꺾인 겁니다. 물가 하락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금리 3.5%로 이제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일단은 많은 물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준 부분들이 또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나왔던 주제는 내수 회복세 안 보인다, 엇갈린 진단. 같은 주제죠, 그죠? 네. 같은 주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 연체 11년 만에 최고. 네. 사실,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말은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 활동을 고민할 만큼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해야 공부방에서 후원 주시는 분들인데, 실제 시장이 막 좋아서만 날뛰어야 제가 그 돈을 많이 벌어갈 텐데 시장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충격적인 건 앞으로 더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여기서도 힘을 내야 되고 또 힘이 빠지는 만큼 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좋은 또 종목 있으면 또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오셔서 또 몸빵으로도 끌고 오면서 또 영업도 하고 그분께 또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침체에 대한 이런 변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굉장히 이런 대출들이 연체가 터져버리고 연체가 되면은 돈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고 돈이 유동성, 융통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딘가 경색이 생기면서 뻥뻥뻥뻥 터져버리는 거지.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얼추 아시지 않을까? 그죠? 자, 주도주가 안 보인다. 손한매 장세 개미들 단타에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저는 이제 단타라기보다는 이제 다음에 갈 종목들 찾아가지고 발을 담궈 놓는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도 15% AI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전 나왔던 부분들이고, 저는 같은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많다, 그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아파트값 뛰고 있고, 저쩌고, 네, 강남 브루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추구라는 분, 그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금리 정책도 중요하죠. 결국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인 팩터는 통화량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금리가 그 통화량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금리와 정책은 통화가 풀리는 정책 속도를 조절한다.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한다. 당연하죠. 통화량은 이제 물의 양, 총 이제 수소물이 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화량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상황에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집값이 그래서 우상향 온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게 높음. 근데 이제 집값의 상승량은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급등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통화량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따르고 있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도 산삼님께서 실시간으로 단타를 좀 복구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네. 자, 차트를 그 폭이 없어서 우리 종목들 몇 개 좀 볼게요. 저희 단 공개방입니다. 공개방인데 제가 어떤 종목들 같이 보실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만 보도록 하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알려주셨어요. 이제 스님이 올려주신 종목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저랑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봐. 오늘 밤 주말이니까. 자, 파두라는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얘가?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는 뭡니까? 요거는 제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보기가 조금 그래요. 쟤네가 근거가 좀 약해서 나쁘다가 아니고 일단 월봉이면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근거가 좀 약해서 그렇고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얘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도라는 종목인데 파도라는 종목 이미 슈팅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그냥 차트로만 봐야 되니까 이게 재무제표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나스닥은 증시를 볼 필요 없죠 지금은. 왜냐면 지난번 찍어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나스닥이나 환율 다 스킵하고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거래 오케이 여기 나왔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그래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요건 이제 깨지면 이제 많이 깨지거든요. 손절을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뭐 재무제표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여기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재무제표 보시고 비전이 좀 있는지 업황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될 텐데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살짝 더 갔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가면 그림 예뻐질 것 같기는 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전체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는 뭐야? 이거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그쵸? 네, 넘어갈게요. KLA KLA는 나스닥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증권 플러스에서 나오나요? 네. 달러인 것 같아요. 그죠? KLA. 달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KLA.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좀 다른가? 비슷하네요. 지금 못 사죠, 이거. 그죠? 지금 못 사요. 지금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죠? 이런 참 여기 수급 책임감이 많이 들어왔네. 이런 것도 돌파할 때 노려야 되는 거거든. 잘 가거라. 아직도 더 갈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제님, 네. 펜내셔널 게이밍. 뭐, 전반적으로 그냥 이걸만 봅시다. 펜내셔널 게이밍도 모양 예쁘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여기서 거래가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여기 다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웨이보다 그렇고. 근데 웨이보보다는 펜캐셔 이게 좀 나아 보여요. 네이버도 좀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죠? 네. 웨이보는 이제 요거는 지금보다는 여기 나중에 올라갈 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카페 24. 이런 것들도 괜찮네요. 그죠? 락앤락. 오. 다 월봉입니다. 이거보다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에서 눌림목을 탁탁 잡아보려고 노력하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첨보는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죠? 첨보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그죠? 지금 당장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고. 알서프트 이것도 지금 당장은 좀 들어가기가, 그 CGC 에너지도 뭐 느긋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거래량이 좀 약해서 뒤에 쪽은 좀 약하네요. 지누스는 이제 이렇게 뚫어주면 여기도 뚫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영진약품도 뭐 지금 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1월달에 언급할 때는 망한 회사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양봉, 이런 모습일 거리가 나오고, 아까 또 똑같이 나오는 거지만, 떨어졌죠. 거래가 빠지다가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서 툭툭툭 치잖아요. 그래서 돌파할 때 잡으면 돼요. 네. 오케이? 네. 아모레퍼시픽도 삼양사도 좋고, 이런 것들 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 삼양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월봉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종목들, 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들, 가변적으로 똑똑똑 보시면서, 느긋하게 한번 타점 잡고, 분할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도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런 애들은. 네. 가단트, 헬스, 이것도 괜찮네요. 오늘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제가 딱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떨어지면서 거래가 붙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올라가면 제법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워낙 종목이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탁탁탁탁 파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나중에 또 차차 메모해서 천천히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뭐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고, 환율 체크해야죠. 그죠? 네. 자, 환율 1381원 좀 비싼 가격이 있고요. 엔환율은 8.75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버 은값은 뭐 슈팅을 주고 살짝 약간의 조정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골드 어디 갔니? 골드도 강력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숨 돌리는 조정세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금값 차례 잘 모르겠으면 금이나 은 사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홍콩 항생은 반전을 주고 이제 조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항생테크도 5월달이었나요? 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5월 초였나? 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나스닥은 이제 하늘 높은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죠? 네. 뻗쳐야 좋죠. 뭐. S&P도 이제 약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줬습니다. 실제 여기서 제가 숏포지션을 잡았다는 말씀드렸고, 이 정도 반등했으면 이제 고점을 한번 침범 시도를 한번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깨지고 옆으로 가는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액션을 크게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좀 들어주고 다시 콩 쳤다가 꺾일 때 요 추세를 이렇게 잡고 떨어지는 타이밍은 이제 요때는 제가 추억 타임을 다시 한번 크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심플해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툭 조정을 주고 다시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여기서 다시 돌파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날아가기를 둬야 돼요. 한 번 더 간다는 뜻이거든. 됐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실제로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포기할 겁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요 반등에 대한 포기할 거고, 그리고 요 자리 64,000불 전후에서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약반등은 주고 있어요. 약반등은 주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이 나와서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그재그 이렇게 오파로 빠진 형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플랫에서 A, B, C 붙고 그다음에 1, 2, 3, 4, 5는 없어져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한 규모를 체크하고, 그래서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빠져줘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반등,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한 67,000에서 68,000 근처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요게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원래 하단도 아니고. 그럼 지금은 또 요 추세가 이탈이 되고, 작게 해서 이탈이 되고 나서 뭐 살짝 다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식으로 조정을 주어서 이제 하네이브가 또 여기서 하네이브 완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네이브 완성되면서 64,000, 63,000 요 정도의 자리에서 다지고 올라가는 타이밍, 요게 단타 타이밍,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또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때는 이 추세가, 그죠? 줬다가 뺐다가 다시 찍었다가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다시 들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번째 돌파를 노려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어쨌든 여기서부터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미 들어줬는데 유평도 지금 조정 빠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서 손조세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봤을 때는 A, B, C의 형태가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저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여기 돌파할 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할 때. 그죠? 지금은 크게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C8 끝자락을 노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 항상 파동의 끝파동은 노리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업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은 이제 9,400만원에도 살짝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500까지 이제 4,500까지 찍고 왔네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건 타이코는 또 뭐하는 애예요? 차트 좀 짤래? 그렇지. 뭐 욕심을 좀 과하게 노려보시는 분들 한번 잡아봐도 좋죠, 그죠? 아직 다 빠졌으니까. 이건 그쪽 십 잡아보려는 친구. 여기를 손절 잡고 10% 정도 될 겁니다. 손절 잡고 한번 내가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도전해볼만 합니다. 이제 유턴하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굳이 도전하겠다면 이럴 타이밍 해보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게 등장하네요. 피스 네트워크, 토카방 네트워크, 니어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교통정리 마무리 하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약반등을 한번 주고 이쪽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반등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치고 이렇게 빠질 때 알트코인들 또 무빙을 또 잘 살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몇 종만 톡톡 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나 계속 이제 좀 기다리는 매수, 눌림목 매수를 좀 더 챙겨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단타도. 그리고 이제 뭐 농사는 역시나 농사 시대 시황은 4월 농사 지었고 5월 농사 지었습니다. 근데 6월은 뭐 하자고요? 기다려보자. 좀 보류하자. 왜냐면 6월의 흐름에 따라서 7, 8, 9가 또 조정으로 쭉 깊게 빠져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6월 조금 보류를 하자. 이 정도 물려있는 건 나쁘지 않다. 왜? 우리가 3월, 4월까지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우리가 10월에 시작해서 올 봄까지 4월달 중순부터 고점을 찍을 가능성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인이 좀 볼 게 없어요. 진짜로 볼 게 없고, 뭐 딱히 액션도 없어서 자잘한 걸 노리려고 하니 조금 많이 힘들고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넣고 너무 막 목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상패 이슈도 많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테라 루나의 사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한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코인,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그냥 사기예요. 그냥 진짜 사기예요, 사기.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펌핑을 기다려서 노리고 먹고 이런 건 괜찮아요. 매매니까. 그건 약간 도박성이고 배팅이란 말이에요. 승부란 말이에요. 승부. 좋게 말하면 승부고 나쁘게 말하면 도박인 거지. 그죠? 운에 의한 거잖아요. 도박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학에서.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려면 그냥 계속 말씀드려요. 고배당주, 저평가 고배당주,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은 뻔하거든요.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 그러고 있다가 또 좋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보다는 좋은 흐름이 올 때 그때쯤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 오늘 단톡방에서 스님께서 꽤 많이 올려주셨더라. 그럼 이제 다음 주 월봉이니까 다음 주 차트 느긋하게 보면 되겠죠.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좀 쓰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빨리 드렸어요.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은 이벤트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개인사라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잘 정리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렇게 표출되니까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께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안 가게끔 노력을 하고 짬날 때마다 계속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보는데 코인은 정말로 볼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오늘 또 사실 정말 심심하신 분들 그냥 소비 중 놀아봐라 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걔도 지금 손절가 근처까지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많이 빠져.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안 샀고 저야 뭐 시약을 드리면 눌림목을 잡으라고 항상 노력을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즐겁게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로또 같은 그런 복권들이 당첨될 수 있다라는 거야. 비트는 안 좋지만 비싸면 영원히 안 좋을 건 없잖아요. 비싸면 뭐 나오고 있고 상패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로또가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얘기 드렸고 상패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알트코인들은 지금 정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번 주 이번 주 한 화요일쯤에 이제 그 약간의 반등 턴,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에 또 작은 또 단타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때도 또 전 종목은 아니라 몇 개의 종목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하여튼 9천만원 전주까지는 일단은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는 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또 뭐 작은 타점들을 먹고 노리더라도 바로 탈출하고 나가셔야 되고 항상 행설수설 좀 했는데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좀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시장 말고 메인은 안전한 데로 갑시다. 미국 주식도 좋아요. 좋으시면 가셔도 되고 뭐 그중에도 알짜들도 있고 저평가된 종목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국 채권도 그렇고 지방채도 괜찮고 이런 것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그게 또 어쩌면 더 기회가 더 많거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천천히 수익 얻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력이거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